박문수는 영조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말하는 유일한 신하였고 영조와 목소리를 높여가며 언쟁을 벌이거나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다. 암행어사 기은 박문수 편입니다. 1691년 숙종대에 태어나서 1756년 4월 24일 영조대까지 65세를 살았다. 박문수는 고령박씨로 외가인 경기도 진위현에서 좌찬성에 추증된 영은군 박항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박항안은 박문수가 7살 때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조부 박선과 백부 박태안 역시 비슷한 시기 세상을 떠나 친가 쪽 어른이 없던 박문수는 자연스레 외가 쪽의 의지에 자라게 되었다. 박문수의 외조부 이세필은 형조 참판 등의 벼슬을 지냈고 그 아들이자 박문수의 외삼촌인 이태좌는 소론의 중심인물로 벼슬이 정승에까지 이르렀다. 이태좌의 아들 이중성 또한 영의정에 이르는 등 박문수의 외가는 대표적인 소론의 명문 가문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외삼촌 이태좌의 집에서 외사촌 이중성과 함께 글을 배운 박문수 또한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32세인 1723년 당시 전국은 소론이 득세하고 있었는데 박문수는 경종이 소론만을 위해 특별히 실시한 시험인 증광문과에 응시해 병과 16위로 급제하여 사관이 되면서 정계에 입문하였다. 박문수는 소론 명문가의 외손으로 소론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정계에 입문하여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오품의 병조정당에까지 올랐으며 박문수의 정치 노선 또한 소론이었다. 관직 생활 초반기인 이때 박문수는 세제시강원의 관원으로 임명되어 왕세제의 교육을 담당하면서 영조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당시 집권층인 소론은 경종을 지지하였고 노론은 연인군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소론과 연인군은 서로 긴장관계에 있었다. 경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건강이 좋지 않자 노론은 지속적으로 연인군을 왕세제로 봉하고 대리청정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으나 소론 강경파가 이를 역모라 비판하여 노론이 실각하고 소론이 집권하게 되었다. 이 당시 정치적 지지 기반이 없던 연인군은 위기에 봉착해 있었는데 이때 소론이었던 박문수가 세자시강원 관원으로 임명이 되어 왕세제인 연인군 교육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후 박문수는 영조가 가장 총애하는 신하로 성장하게 된다. 33세인 1724년 영조가 즉위하고 노론이 집권하자 박문수는 삭직되었다. 36세인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기용되자 박문수는 시강원 사서에 등용되었다. 그해 영남과 호남의 흉년이 들자 영남 별견어사로 임명되어 이듬해까지 활동하는데 이때의 공적을 인정받아 승진하기도 하였다. 37세인 1728년 3월 소론 및 남인 강경파들이 경종의 죽음에 영조와 노론이 관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상도에서 이인좌의 난을 일으키자 박문수는 병조판서 오명항의 종사관으로서 토벌군에 합세하여 반란 진압에 큰功을 세웠다. 이어 박문수는 영남 지역의 민심을 진정시키는 안무사로 파견되었다가 현재에서 곧바로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박문수는 비록 소론 계열이었지만 소론 강경파들이 일으킨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고문을 인정받아 군무공신 2등으로 책봉되었고 영성군에 봉해졌다. 39세인 1730년 참찬관에 이어 호서 어사로 나가 굶주린 백성의 구제에 힘썼다. 41세인 1732년 박문수는 대신들에게 노예라고 비판하여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그는 대신들 중에서 침묵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당노자를 아첨해 섬기는 데에는 노예와 같다고 표현한 것이다. 공격받은 여러 대신들이 사직 상소를 올렸고 이의 말이 너무 심하다며 박문수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다. 이때 박문수 스스로도 본의 아니게 실현한 것은 인정할 정도였고 영조도 부드러운 면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일화는 박문수의 강직한 평소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43세인 1734년 예조 참판과 호조 참판을 역임하였다. 46세인 1737년 승정원 도승지를 역임한 뒤 병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47세인 1738년 다시 동지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앞서 안동서원을 철폐시킨 일로 탄핵을 받아 흥덕부사로 좌천되었다. 50세인 1741년 어영대장을 거쳐 함경도 진율사로 나가 경상도의 곡시, 만섬을 실어와서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여 송덕비가 세워졌다. 이때 경상도 곡식을 함경도로 운반하는 것은 불법이었으나 박문수는 내가 처벌받는 것은 작은 일이나 백성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큰 일에 속한다라고 했다고 한다. 51세인 1742년
다시 병조판서를 지내고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아 황해도 수군절도사로 좌천되었다. 58세인 1749년 호조판서가 되어 양력의 폐해를 논하다가 다시 충주목사로 좌천되었다. 호조판서로 있을 때 국가 재정 전반을 살펴보고 정비하여 학지 정리를 편찬하였고 당시의 재정 전반을 개혁하는 데에 공헌하였다. 박문수가 호조와 병조판서를 지낼 때 시행한 재정과 군정개혁은 당시에도 박문수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인정받았다. 60세인 1751년 예조판서에 임명되었다. 61세인 1752년 왕세손인 의소세손이 죽자 약방제조로서 책임을 추궁당해 제주에 안치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나 우참찬이 되었다. 64세인 1755년 소론이 노론을 제거할 목적으로 일으킨 영모 사건인 나죽에서 사건에 휘말려 그와 관련한 옥사에 연루되었는데 영조는 직접 박문수를 불러 안심시키고 여전한 신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박문수는 스스로 죄인을 자처한 다음 세수도 빚질도 않으며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 1756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65세였다. 박문수가 세상을 떠나자 영조는 서로 마음을 알아주던 사이였던 친우이자 충신을 잃은 것을 매우 슬퍼하였다. 실제 박문수는 영조가 가장 아꼈던 신하들 중 하나로 영조의 탕평 정치를 실무 능력과 강직한 성품으로 보필한 인물이었다. 박문수는 영조가 왕세제로 책봉됐을 때 세자시강원 설서로 임명되면서 영조를 보필하게 됐다. 한마디로 영조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그는 영조보다 3살이 많았다. 이때부터 박문수는 거침없고 당당했는데 영조가 왕이 된 이후에도 왕명이 틀렸다며 여러 번 거부하기도 하면서 사직서를 낸 적도 있었고 고집이 너무 세 영조가 경의 고집은 정말 큰 병이다 라고 탄식했다는 일화도 있다. 그리고 박문수는 영조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말하는 유일한 신하였고 영조와 목소리를 높여가며 언쟁을 벌이거나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는 소론이면서도 당론의 폐해를 비판하고 당색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탕평책을 시행하던 영조가 인사발령에 약간의 불균형이 있으면 박문수는 이것은 가짜 탕평이다 라며 영조에게 쏘아대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박문수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에 직언을 일삼는 그를 총애하였고 박문수를 보검의 손잡이라고 평가하였다. 여기서 보검은 영조 자신을 가리킨다. 박문수는 소론이면서 고집이 센 성격으로 인해 끝내 정승에 오르지는 못했다. 박문수가 정승이 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한 영조는 세상을 떠난 그날 바로 박문수에게 영의정을 추증하였다. 박문수는 일반 대중에게 암행어사로 유명한데 그가 실제 암행어사로 파견된 적은 없었고 왕이 지정한 임무를 시행하기 위해 지방의 일반어사로 파견된 것이 전부였다. 탐관오리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암행어사와는 달리 일반어사는 대부분 흉년이 들어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는 것을 감독하는 임무였다. 그러나 박문수는 지방에 파견되어 백성들의 고통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주고 해결해 주었고 파격적인 조처, 뛰어난 실무 능력, 강직한 성품 등 백성들이 암행어사에게 기대하는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박문수가 실제 암행어사로 파견되었던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행어사의 대명사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실제로 박문수가 암행어사로 유명해진 것은 일제시대 때 간행된 저자 미상의 소설인 박문수전에서 유래되었다. 박문수는 조선시대 인물 중 구전설화가 가장 많은 인물이다. 박문수가 실제로 파견된 지역은 영남 지역이었지만 영남 지방을 제외한 지방에도 박문수가 왔다 갔다는 설화가 있을 정도이다. 특히 그가 빈민구제 활동을 활발히 펼친 영남 지역에서는 신격화되기까지 했으며 특히 경상북도 영양군에서는 아예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신 선앙당을 만들어 지금도 제사를 지내는 곳도 있다. 박문수의 초상화 전신상과 반신상 2점이 천안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2점의 초상화 모두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질적 수준이 뛰어난 작품들로 보물 제1189 다시 1호로 지정되어 있다. 박문수의 묘는 충청남도 천안시 북남구 북면 은석산 정상에 있으며 충청남도의 문화재자료 제261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박문수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